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네이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논평 이걸 가지고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의료 AI, 특히 여러 전문 AI가 마치 팀처럼 협력하는 시스템, 메시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요. 네, 메쉬. 요즘 AI들 보면 보통 하나만 잘하잖아요. 뭐 영상 판독이면 판독, 예약이면 예약. 그렇죠. 각자 따로 노는 느낌이 강한데. 네. 근데 이 자료는 그걸 넘어서 만약에 영상의학 AI, 소화기 내과 AI, 또 뭐 일정관리 AI, 보험 승인 AI 이런 애들이 서로 막 협력하면서 여러분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최적의 계획까지 세워준다면 어떨까?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와, 그건 정말 단순히 정보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AI들끼리 진짜 대화를 하면서 협력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게 가능해지는 게 바로 대규모 언어 모델 LLM 덕분인데요. 이걸로 AI 에이전트들이 인간처럼 자연스러운 말로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AI끼리 그렇게 자연어로 소통이 된다면 훨씬 투명해질 수 있겠네요. 나중에 문제 생겨도 책임 가리기도 좀 낫고요. 그럼 이런 협력 시스템, 메쉬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아무래도 여러 전문가가 같이 일하는 거랑 비슷하겠죠. 복잡한 진단 내리거나 치료 계획 세울 때 AI 하나만 쓰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성능 향상이군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데이터가 한 군데 다 모이는 게 아니라 각 에이전트별로 분산되니까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데이터 분산. 그게 왜 중요하죠? 그게 알고리즘적 단일 문화라는 위험을 피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알고리즘적 단일 문화요? 네, 비슷한 데이터로 비슷한 방식으로 학습한 AI들이 죄다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 뭐 그런 건데요. 메시처럼 다양한 배경의 AI들이 협력하면 이걸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진단이나 치료 돕는 임상 AI랑 예약이나 자원 관리하는 운영 AI가 같이 일하면 병원 전체 효율도 엄청 올라갈 수 있고요. 비용 절감도 가능할 테고요. 와, 듣기엔 정말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개가 얽히면 뭐랄까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상되는 어려움이나 위험 같은 건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가장 큰 걱정거리는 역시 가장 약한 연결고리 문제입니다. 약한 연결고리. 네. 그러니까 에이전트 하나가 오류를 내면 그게 시스템 전체로 퍼져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연쇄 반응처럼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AI들을 서로 매끄럽게 조율하고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꽤 어렵습니다. 뭐 처음 구축하는 비용이나 기존 병원 시스템이랑 합치는 문제, 또 의료진 교육 같은 현실적인 벽도 높고요. 그런 연쇄 오류나 조율의 어려움, 이런 위험들을 좀 줄일 방법은 없나요? 일단 에이전트 구성을 다양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해요. 특정 오류의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요. 다양성이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는 시스템 안에 일부러 오류를 찾아내거나 다른 에이전트의 판단을 막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적대적 에이전트를 두자는 아이디어도 있어요. AI가 AI를 감시한다고요? 그렇죠. 일종의 내부 감사팀 같은 역할이죠. 그리고 아무리 AI가 발전해도 마지막 결정이나 중요한 과정에는 반드시 사람이 개입하거나 휴먼 인더 룹 아니면 전체를 감독하면서 필요할 때 개입하는 휴먼 온더 룹 방식이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결국은 인간의 감독이 필요하다. 네, AI한테 완전히 맡기는 게 아니라 인간 전문가가 딱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의사들의 역할도 좀 바뀔 수 있겠네요. AI가 많은 걸 해주면. 그렇죠. 역할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바뀐다고 봐야 합니다. AI가 데이터 분석이나 좀 반복적인 업무들을 많이 가져가주면 의사들은 뭐랄까 더 복잡한 환자 상담이라든지 윤리적인 판단, 그리고 이 메시 시스템 전체를 잘 돌아가게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에 더 집중하게 될 수 있습니다. AI를 잘 쓰는 능력이 중요해지겠죠. 환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AI가 자꾸 끼어들면 뭔가 좀 차갑고 비인간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자료를 보면 LLM 기반 AI 에이전트가 어떤 면에서는 인간 의사보다 더 공감 능력이 뛰어나게 소통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인용하고 있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환자 개인의 가치관이나 뭐 선호도 같은 걸 깊이 학습한 개인 맞춤형 AI 에이전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에이전트가 메쉬 네트워크 안에서 환자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주고 의료진과 신뢰를 쌓는 역할까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만을 위한 AI 대변인이라. 정말 좀 SF 같은 상상이긴 한데요.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실제로 쓰려면 규제나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AI 하나 평가하듯이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메쉬는 그냥 AI 하나 성능 보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여러 AI들이 막 상호작용하면서 돌아가는 거니까 시스템 전체의 안전성, 효율성, 그리고 혹시 모를 편향성 같은 것까지 다 봐야 하거든요. 그렇죠. 훨씬 복잡하겠네요. 네. 그래서 새로운 규제 틀이나 성능 평가 기준, 벤치마크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건 기술 만드는 사람, 의료 전문가,
정책 만드는 사람들이 다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할 큰 숙제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메쉬라는 개념, AI 기술이 단순히 개별 작업만 돕는 걸 넘어서서 서로 협력하면서 의료 시스템 전체를 바꿀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잘만 구현된다면 정말 더 많은 분들께 정밀하고 효율적인 그런 맞춤 의료를 제공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옛날 명화 중에 의사, The Doctor라는 그림 있잖아요. 거기 의사처럼 미래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AI 에이전트들이 환자랑 의료진 곁에서 끊임없이 도와주면서 어쩌면 지금보다 더 인간적이고 효과적인 의료 경험을 만들어갈지도 모르는 일이죠. 자, 오늘 이야기 슬슬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고 소통하는 AI 의료팀이 여러분의 건강관리를 돕게 된다면 어떤 종류의 결정까지 AI에게 자율성을 주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AI 에이전트가 이 복잡한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의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지켜주기를 바라시나요?